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남자의 저스틴입니다. 사실 제가 원래 공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공간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에서는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있지만, 제가 뭔가 나의 가치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난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는 이야기들을 공유할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유 있는 남자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이유로 어떤 행동들을 해오고 있고, 또 어떤 이유로 어떤 창업과 또 회사를 퇴사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좋은 분들 이야기도 제가 많이 가져올 생각이고,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해드리면 저 역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팟캐스트 편하게 많이 들어주세요. 그냥 뭐 운전하면서 들어도 좋고, 저도 운전하면서 많은 분들 팟캐스트를 듣거든요. 자면서 듣기에 적절하지 않은 목소리일 수 있으니까 각자 편의에 맞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다룰 주제가 무엇이냐, 제가 좀 고민하긴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나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 라는 주제예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회사를 한 4년 정도 가까이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과감하게 제 사업을 시작했었죠. 그때가 2018년에 퇴사를 했었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2019년에 코로나가 왔죠. 제가 그때 여행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한국에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처참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만드는데 거의 반년 가까이 걸렸고, 제대로 안정화시킨 데까지는 1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제 겨우 손님들이 좀 들어오고 저희 업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 외국인들이 꽤 생겼거든요. 한 1000명 정도 누적 썼으니까. 근데 코로나 오자마자 바로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억울했어요. 억울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힘드셨던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저도 나름 이제 큰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친구들 연봉은 계속 오르고 있고, 친구들과 퇴사하고도 계속 봤으니까 친구들은 더 이제 직급도 오르고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도 아니고 이제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월급 모았던 것조차도 영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에 대한 자괴감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을, 그러니까 회사 동기나 회사 선배를 보는 게 좀 힘들다?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나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내 옆에 분들은 너무 일취월장하듯이 매출이 오르고 회사 규모도 커지고 직원들도 많아지고 좋은 서비스를 막 만들어서 엄청 잘 돼가는 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지금 꽤 지났는데, 7, 8년이 지났는데 아직 나는 이것밖에 성장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 것 같아요.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은 일상이지 않나.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SNS가 발달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쉽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고 재밌게 하니까 그렇게 노출되기가 너무 쉽죠. 근데 이렇게 멘트가 안 좋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짱나요, 솔직히. 내가 이러려고 퇴사했나?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아버지도 참 안 좋아하시겠다. 아버지 원래 저 퇴사할 때도 정말 싫어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제가 아버지한테 회사 그만둘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3년 안에 회사 원래 받았던 연봉만큼 벌겠다. 그거 못 벌면 사업할 자격 없으니까 그만두겠다. 근데 사업한 지 1년 만에 코로나가 왔었으니까 그럴 말을 꺼낼 엄두도 못 냈었고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모든 것들이 더 오래 걸리긴 했고 여전히 느리긴 하지만 나아졌으니까 지금은 좀 당당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시절이 저한테도 분명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그 그지 같은 기분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겠죠. 저는 내가 비교하는 대상들, 또는 내가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 비교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사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다 거짓말이고 다 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NS에 올라와 있는 것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 겉면의 모습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제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거는 이 일은 나와의 싸움이지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고 그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내가 오늘 얼만큼 나아졌고 오늘 얼만큼 그 목표에 가까워졌는지를 기준으로 내가 제자리인지를 봐야 하는데, 옆 사람들이나 주변에 뭐 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면 따라갈 길이 없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삐까번쩍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나 역시 제자리라고 느끼고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포모고고 그 심정을 겪고 있지만 그걸 그들한테 보여줄 일은 없으니 그들은 제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 길이 없는 거죠. 제가 그걸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많은 경험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6개월 정도 그 당시 이제 뭐 세계 일주라는 표현으로 많이 했던 그런 여행들도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입에 발린 것처럼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제 겉모습만 봐서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인스타에 올리든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에 어떤 영상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 영상 당연히 멋져 보이죠. 제가 그 멀리까지 가서 구린 사진 영상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되게 그래도 멋지고 좋은 곳에 사진을 찍고 영상을 올리는데, 현실은 하루에 한 끼 먹을 돈도 잘 없고 돈이 없어서 대중교통도 잘 이용 못해서 걸어다니고 뭐 도난 당하기도 하고 시비가 붙어서 맞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정말 역경들이 엄청 많지만 아무도 그거는 보지 않으니 그냥 제 여행은 멋있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는 보였을 뿐인 것 같다 라고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여행 다니면서 외국에 있는 많은 나라를 다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뭔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관광지를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 나라의 마트에 사는 음식들 먹으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런 사람이 되어야 돼, 저렇게 뭐 어떤 자격증을 따야 돼, 이런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내가 어쩌면 한국에서 알고 배운 것들이 모두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나도 모르게 흡수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순간까지 되니까 더 이상은 제가 뭐 외부의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나는 제자리인데 남은 더 잘 나가고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거기에 오래 빠지지 않고 좀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SNS에서. 저도 많이 봐요. 사실 보긴 많이 봅니다. 그럼 막 누구는 되게 돈 많은 것처럼 보이고 차를 바꾸고 막 되게 막 결혼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근데 뜯어보면 이혼 숙녀캠프의 모습이고, 뜯어보면 결혼지옥의 모습이고, 뜯어보면 그 사람들도 빚이 되게 많고, 뜯어보면 그 사람도 사업이 휘청거리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대상과 비교를 하면서 나를 갉아먹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면 비교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찾아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게 대부분이란 거죠. 정확히 비교 대상으로 삼고 그만큼 내가 나아가고 있나, 내가 저것보다 낫냐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잖아요. 나만 솔직하기만 하면, 나 자신에 대해 솔직하기만 하면 모든 건 정확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명확한 거죠. 그랬을 때만 오로지 제대로 된 비교를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길도 수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도 얘기하면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건데, 제 시간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왜 나만 제자리지? 남들은 저렇게 나가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뭔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그것조차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비교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비교를 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내가 더 나아졌나? 더 나아지지 않았나?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나는 지금 얼만큼 괴리감이 있냐? 나는 거기에 얼만큼 빠르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만 철저히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잘 맞고 저의 삶에도 되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제가 중심을 잘 잡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요즘 워낙 많은 게 빨리 변하니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도 워낙 많고, 뭐 취업을 하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진짜 많죠. 저도 그걸 많이 경험했었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다 제가 중심을 정확히 잡기 때문에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틀을 만들고 그 틀을 가꾸어 나가고 그 틀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확실히 결론은 이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또 이게 뭐 얘기하면 또 길어질 텐데 그냥 이게 얘기를 해볼까요? 어차피 첫 번째 콘텐츠인데 뭐 굳이 눈치 볼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전 사실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이미 그 길을 가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프레임대로 따라봐야 그냥 그들 발 아래에 있는 그 구조가 변하지 않거든요. 되게 또 심오한 얘기를 할 땐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은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를 위한 시간에 투자를 하고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제자리에 있으실 일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도 제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거고요. 네, 하여튼 앞으로도 제가 이런 저의 가치관 또는 저의 생각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 채널을 앞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